근데 이제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것도 많지 않나요? 많긴 하죠. 사실 많긴 한데, 이게 특정 다수만 받는 그런 지원 사업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사실은 정말 문화예술로 기본적으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게, 공연으로 예산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국악과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국문학과를 나왔어야 된다. 네, 글만 잘 쓰고 번지를 하겠으면 그거 그 사람들이 공감된다. 지원 사업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그런 혜택을 받으신 경험은 있으세요? 저희도 정부에서 이것저것 받고는 있습니다. 뭐 직장인 배달 콘서트라는 기획도 받았었고, 뭐 신나는 예술 여행 등등 공연 지원 사업도 받긴 하지만, 사실은 따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거를 따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적을 만드는 과정 속에 뭐 사업자를 내기 위해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고, 뭐 부수적으로 뭐 연간 주간 주최 단체 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내 사비를 써서 공연을 올리는 경우도 많죠.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고 험난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청년 예술인으로 봤을 때 정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직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등등 매번 3년 주기 정도로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찾아오는 시기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시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취소되는 게 축제. 네. 맞아요. 축제가 취소되는 순간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방역을 하는 순간 외부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교랑 계약했지만 학교 강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은 제가 이제 미혼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제 삶을 재밌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루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집에 들어가는 돈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돈을 제가 충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일까에 대한 고민은 많죠. 되게 힘들고 또 어려운 고민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채널 구독하고 계시는 혹시 이제 국악의 삶이나 뭐 아니면 문화예술 쪽으로 그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또는 조언의 말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나요? 저는 문화예술을 선택한다 그러면 조금 2번, 3번이 아니라 한 10번, 20번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주변에서 잘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데, 잘하는 것만으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라는 직종 자체가 내가 능력도 능력이지만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능력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왔고, 그리고 이미 파이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뭐 축제나 뭐 이런 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저처럼 순수예술, 특히나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오랜 고민을 하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혁진군과 함께한 컨텐츠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